안녕하세요, 하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탬버린 백을 같이 만들어 볼게요. 탬버린 백 이번 시간 영상은 옆면 뜨기와 가방끈 뜨기 그리고 연결하는 작업만 들어가 있어요. 원형 부분은 제가 영상을 올린 게 있기 때문에 그 영상을 보시고 이 뜨개를 진행해 주셔야 돼요. 원형 뜨기 영상은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 둘게요. 영상을 보시고 원형 뜨기 10단까지 뜨신 후에 이 영상 연결해서 보시기 바래요. 이 원형 뜨기 영상은 어떤 영상이냐면요. 지난주에 만들었던 테이블 매트의 안쪽 부분이에요. 사슬뜨기 무늬가 들어가는 전 단계까지 떠주시면 돼요. 10단까지 뜬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10단까지 2개를 떠주시면 돼요. 그리고 2개를 뜬 후에 실을 끊지 마시고요. 실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영상을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원형 부분 마무리 작업하고요. 그런 다음 연결하는 거 같이 해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원형 뜨기 앞면 뒷면 2개를 떠주셔야 돼요. 원형 뜨기 이제 10단까지 뜨고 나면은 편물이 안으로 오므라드는 현상이 있을 거예요. 뜨고 난 다음 바깥쪽을 손으로 어느 정도 모양을 잡아 주시면 돼요. 이렇게 늘려가면서 모양을 잡으면은 편물이 평평하게 좀 모양을 잡고요. 그렇게 해도 안쪽이 조금 올라오고 바깥쪽이 평평한 모양을 잡지 못해요. 그럴 때는 다림질을 한번 살짝 해주세요. 다림질을 하시기 전에 실 이제 취급 방법을 보시면은 다림질이 가능한지 그렇지 않은지가 나와 있으니까요. 꼭 확인하신 후에 다림질이 가능한 실일 경우 다림질을 해주세요. 다림질 한번 같이 해볼게요. 앞뒤로 다림질을 해주었어요. 오므라드는 현상이 확실히 완화됐고요. 그리고 편물이 이제 평평하게 모양을 잡았어요. 여기서부터는 마지막으로 빼뜨기를 한번 쭉 해줄 거예요. 모양을 끝부분에 한 번 더 고정을 시키는 작업인데요. 빼뜨기를 한번 해주면은 바깥쪽 이렇게 안으로 오므러드는 현상이 조금 완화가 돼요. 그러니까 끝으로 빼뜨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끝난 부분이 기둥코, 사슬뜨기 세 번째 코, 여기에 빼뜨기를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코부터 빼뜨기를 계속 해주시면 돼요. 두 번째 코 잡고 빼뜨기. 초보자분들은 여기 이제 처음 그리고 마지막에 빼뜨기 한 거 찾기 어려우실 수 있거든요. 마지막 빼뜨기 코에 표시를 해 두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돌아온 후 마무리 작업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코 각 코에 하나씩 빼뜨기 해주시면 돼요. 앞부분을 보면서 사슬 모양이 만들어질 거예요. 너무 당겨서 하면은 편물이 또 다시 안쪽으로 오므라들기 때문에 여기 이제 실을 끌어올 때 충분히 다음 코까지 갈 수 있도록 실을 끌어오세요. 그리고 난 다음 빼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다음 코까지.
각 코에 빼뜨기를 쭉 마지막까지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원형 부분은 뜨개가 끝이 나요. 동일하게 마지막까지 빼뜨기 해주세요. 마지막 코까지 지금 빼뜨기를 해주었어요. 처음에 표시한 게 밑단에 처음 사슬뜨기 기둥코에 빼뜨기 한 실 여기에 표시를 해 두었어요. 그래서 여기 표시를 풀고요. 여기 위에 다시 사슬 모양을 얹어주면서 마무리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실을 끊어주세요. 돗바늘에 실을 건 후에 여기가 마지막 빼뜨기 한 코, 그 다음 여기가 두 번째 코를 잡고 빼뜨기 한 코예요. 여기 사슬 모양 안쪽으로 코바늘을 넣고 빼뜨기 한 위에 다시 사슬 모양을 얹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얹어서 마지막 빼뜨기 한 코 사슬 안쪽으로 넣으면은 자연스럽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런 후 뒤쪽으로 실을 넘겨서 실 정리해 주시면 돼요. 원형 부분 작업은 빼뜨기 이제 해주는 것이 마지막 작업이에요.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은 옆면이 되는 부분을 만들 건데요. 옆면 되는 부분 같이 만들어 볼게요. 탬버린 옆면은 네트 모양처럼 구멍을 숭숭숭 만들어서 시원한 느낌을 좀 주었어요. 뜨개는 이쪽으로 이제 뜨개의 첫 단, 시작단이 시작이 되는데요. 여기에 사슬뜨기를 쭉 해주시면 돼요. 옆면의 길이는 원형뜨기 마지막 단에서 원하는 이제 길이만큼 하시면 되는데요. 원형뜨기 마지막 단이 120코예요. 저는 30코를 남겨둔 상태에서 이제 90코 가까이 이제 옆면을 만들었는데요. 조금 입구가 작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뭐 놔두시고 옆면을 만드셔도 되고요. 옆면 크기는 원하는 위치까지 표시를 해둔 상태에서 뜨개를 진행하시면 돼요. 그런데 옆면을 뜰 때 저는 이제 네트 모양을 윗부분부터 넣지 않고 윗부분은 조금 채워 놓은 상태에서 살짝 아랫부분부터 모양을 냈어요. 여기 이 부분에 이제 크로스백으로 또 쓸 때 여기 디링을 걸면은 또 가방 이제 길게 쓸 수도 있어서 여기는 일단 이 정도 남겨둔 상태에서 했는데요. 이거는 취향에 따라서 바꾸시면 되고요. 시작단 사슬뜨기 코수를 계산하실 때에는 3의 배수 그리고 플러스 2를 해주시면 돼요. 여기 이 부분은 이제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윗부분을 충분히 더 남겨두실 분들은 여기 이제 코수는 따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3 플러스 2를 하고 더하기 여기 윗부분 코수 양쪽이니까 2배를 해주시면 돼요. 말씀드린 대로 계산을 했을 때 저의 이제 코수를 말씀드리면은 3 곱하기 28 3의 배수죠. 그리고 플러스 2를 하고 윗부분 4코씩이니까 플러스 8을 하면 돼요. 93코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슬뜨기 93개로 시작을 했고요. 이 부분이 조금 더 아랫부분으로 내려온다면은 코수는 더 적어질 거예요. 옆면 맨 처음 시작단 사슬뜨기 개수 계산하실 때에는 먼저 위치를
먼저 정하고요. 남은 이제 코수 대충 어느 정도인지 계산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런 후 제가 계산 방식 알려드린 것처럼 3의 배수 플러스 1 그리고 윗부분 이렇게 계산하셔서 시작단 사슬뜨기 만들어 주세요. 옆면 뜨개를 들어가기 전에 조금 알려드릴게요. 영상에서는 이제 길게 뜨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짧게 어떻게 뜨는 건지만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패턴 부분 그리고 윗부분 이렇게 해서 짧게 뜰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방 시작단 할 때는 저와 동일하게 짧게 뜨시면 안 되고요. 길게 원하는 길이만큼 떠주시기 바래요. 오해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셔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부터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처음에는 3의 배수죠. 3의 배수 3 곱하기 저는 4를 할게요. 짧게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4를 했고요. 더하기 1 그리고 윗부분 이 부분 이제 코수 어느 정도 할지 확인하시고 넣어주시는 부분인데요. 저는 여기에서도 3을 할게요. 양쪽에 3코씩. 그래서 6코 더하기 6코는 19코네요. 19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끝부분 너무 바짝 하지 마시고요. 실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되니까 돗바늘로 정리할 수 있을 정도의 길이를 남겨둔 상태에서 시작해 주세요. 사슬뜨기 하나, 둘, 셋, 넷, 18, 19 사슬뜨기 19개 했고요.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단으로 넘어갈 거예요. 첫 번째 단에서는 무늬가 들어가지 않고요. 짧은뜨기를 쭉 끝코까지 떠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둥코 사슬뜨기 하나, 그리고 기둥코 옆에 있는 첫 번째 코부터 짧은뜨기를 각 코에 하나씩 해주세요. 초보자분들은 이제 뜨개를 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여기 첫 번째 짧은뜨기 코가 헷갈릴 수 있어요. 코스링으로 표시를 하시고요. 그리고 돌아왔을 때 찾으실 수 있도록 하시면 돼요. 마지막 코까지 짧은뜨기. 첫 번째 단 짧은뜨기 끝났고요. 두 번째 단으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단은 한길긴뜨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둥코 사슬뜨기 3개. 하나, 둘, 셋. 기둥코 사슬뜨기 3개로 시작하고요. 그리고 편물을 돌려서 첫 번째 코는 기둥코의 코고요. 두 번째 코, 그리고 세 번째 코. 여기까지는 이제 채워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각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씩 세 번째 코까지 했고요. 여기가 뭐 5코, 7코 이렇게 본인이 선택하신 코만큼 이제 뜨개를 진행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네 번째 코부터는 무늬가 들어가는데요. 네 번째 코는 지나칠 거예요. 그러면서 사슬뜨기 하나를 해주고요. 다섯 번째 코, 여섯 번째 코 여기에 한길긴뜨기 한 번씩 하나 그리고 하나 세 코에 한 번씩 무늬를 이렇게 넣어 주시면 돼요. 하나 건너뛰고 한길긴뜨기 하나하나 건너뛰고 하나하나 계속 반복해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건너뛸 때는 사슬뜨기 하나 건너뛰고 두 번째 세 번째는 한길긴뜨기 한 번씩 이렇게 계속 반복해 주시면 돼요. 반복하시는데 끝에
하나, 둘, 세 개는 채워지는 코, 마지막 하나는 건너뛰는 코예요. 그러니까 네 코는 남겨두신 상태에서 여기 안쪽 부분 무늬를 쭉 떠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 부분 같이 해볼게요. 건너뛸 때 사슬뜨기 하나 건너뛰고 두 번째, 세 번째 하나 건너뛰고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면은 네 코가 남아 있어요. 하나 건너뛰고 하나 건너뛰었죠. 그 다음에는 남은 세 개는 한길긴뜨기 하나씩. 그러면은 동일한 무늬가 양쪽에 대칭돼서 만들어져요. 끝부분 채워지는 거 한 칸 띄우고 한길긴뜨기, 한 칸 띄우고 한길긴뜨기, 가운데는 이제 건너뛰는 코 이렇게 되거든요. 다음 단은 다시 짧은뜨기로 모양을 한번 잡아줄 거예요. 기둥코 사슬뜨기 하나, 그리고 첫 번째 코부터 짧은뜨기, 각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 코는 그대로 잡고요. 사슬뜨기 구멍코는 구멍에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 한길긴뜨기 코 하나, 둘, 그 다음 사슬뜨기 구멍, 한길긴뜨기 하나, 마지막 한길긴뜨기 3개, 그대로 짧은뜨기 하나씩 해주고요. 처음은 기둥코 사슬뜨기였어요. 여기에서는 지금 코산이 보이는데 앞쪽으로 보면은 사슬뜨기 하나, 둘, 3개, 마지막 세 번째 사슬뜨기, 실 하나 잡아서 안쪽으로 넣으면은 실 두 가닥이 잡히거든요. 이렇게 두 가닥을 잡고 짧은뜨기 해주시면 돼요. 이제 두 단이 더 남았는데요. 두 단은 이제 밑단과 동일하게 한번 뜨고, 그리고 다시 제일 끝에는 짧은뜨기 한번, 그러니까는 두 번째 단, 세 번째 단을 다시 반복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은 기둥코 사슬뜨기 3개, 그리고 편물을 돌려주시고요. 첫 번째 코는 기둥코 사슬뜨기 코기 때문에 건너뛰고 두 번째 코부터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이제 채워지는 코 윗부분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부터 무늬가 들어가요. 건너뛸 때 사슬뜨기 하나, 하나 건너뛰고 두 번째, 세 번째 코에 한길 긴뜨기, 사슬뜨기 하나, 두 번째, 세 번째, 한길 긴뜨기. 그러면 모양이 동일하게 나오죠. 마지막 단은 다시 짧은뜨기, 사슬뜨기 기둥코 하나 해주고, 이번에는 첫 번째 코부터 짧은뜨기를 하나씩 해주면 돼요. 한길긴뜨기 코 위에는 그대로 해주시면 되고, 사슬뜨기 구멍은 구멍코를 잡아서 뜨게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이제 가방의 옆면이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에서 끊지 마시고요. 연결할 때 이 상태 그대로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옆면 부분까지 뜨개가 끝이 났어요. 이제 원형 부분과 옆면을 연결하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런데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바깥 부분으로 이제 연결하는 방법이 있고요. 저는 이번에 안쪽을 맞대어서 연결을 했거든요. 이렇게 안쪽으로 연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안쪽으로 연결했을 때는 조금 호빵처럼 바깥쪽으로 모양이 좀 나고요. 그렇지 않고 바깥쪽에서 연결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안쪽으로 좀 들어가는 현상이 있어요. 여기도 그렇죠.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는 이런 모양을 하고 있고요. 바깥쪽에서 연결했을 때 모양도 조금 달라요. 여기가 이제 짧은뜨기로 연결했기 때문에 이런 모양을 갖고 있고요. 안쪽으로 연결했을 때는 연결 부위가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는 모양을 하고 있어요. 바깥쪽으로 연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바깥쪽으로 연결하셔도 되고요. 이번에는 제가 안쪽으로 연결하기 때문에 안쪽으로 연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바깥쪽에서 짧은뜨기로 연결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반달 크로스백 연결하는 영상을 보시면 되니까요. 더보기란 이제 링크를 확인하셔서 이제 영상 보시고 따라 하시면 돼요. 이제 연결을 시작할게요. 한쪽 면은 연결한 상태인데요. 연결할 때에는 바깥쪽을 보고 연결하시면 안 되고요. 서로 안쪽을 보고 연결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연결할 때는 옆면은 이제 앞뒤 구별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붙이시면 되고요. 원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므라두른 쪽이 바깥쪽, 그리고 안쪽은 보시면은 이런 모양이거든요. 앞뒤 구별이 있으니까 보시고 안쪽을 맞닿아서 하시면 되고요. 한쪽 면이 이제 붙여지고 나면은 다른 쪽 면 붙일 때에도 지금 여기가 바깥쪽이고요. 안쪽 면과 옆면의 안쪽 면 동일하게 붙이셔야 돼요. 그리고 끝나는 부분이 있는데 끝나는 부분이 어느 쪽으로 갈지도 확인하시고 이제 비슷한 곳으로 붙인 쪽과 먼저 붙인 쪽은 저는 여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좀 비슷한 곳으로 이렇게 맞닿아서 연결하도록 할게요. 옆면 뜨개 이제 진행했을 때 끝에 실을 자르지 않고 그대로 뒀죠. 그래서 여기 있는 그대로 시작하시면 되고요. 처음 시작할 때 짧은뜨기로 연결하기 때문에 기둥코 사슬뜨기 하나를 올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첫 번째 코, 그리고 반대편 첫 번째 코, 임의의 코를 하나 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코를 사용할 때 앞에 빼뜨기한 코 사용하시면 안 되고 뒤에 보면은 사슬 모양으로 각 코 하나씩 있어요. 여기 코를 실 두 개를 잡고 뜨개를 진행해 주시면 돼요. 여기에서 실을 걸어오고요. 그런 후 짧은뜨기. 다음도 동일해요. 여기 실 한 가닥. 여기는 이제 시작단이에요. 시작단이다 보니까 코가 아니라 실 두 가닥이거든요. 그런데 처음 하실 때는 제가 이쪽 면을 먼저 했는데 코가 보일 거예요. 이렇게 사슬 모양이 보일 텐데 사슬 모양 그대로 코 하나씩 잡고 양쪽을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도 코 하나, 반대편도 코 하나 잡아서 뜨게 해주시고요. 저는 이제 시작단이다 보니까 코 잡기가 조금 애매하게 보일 거예요. 보면은 여기거든요. 헷갈리지 마시고 코 밑에 보시고 그대로 하나씩 사용하시면 돼요.
이쪽 코 하나, 반대편 코 하나 잡고 짧은뜨기, 이쪽 코, 반대편 코 짧은뜨기. 코 잡을 때 앞에 빼뜨기 코 아니고 뒤에 숨어 있는 코 잡아서 뜨게 해주세요. 실이 굵기 때문에 한꺼번에 빼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 하나 이렇게 조금 힘을 빼서 뜨개를 해주세요. 그리고 동방 24합이 실이 두껍다 보니까 뜨개 하실 때 힘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코바늘에 코끝을 조금 돌려가면서 뜨개를 하면 좀 쉽거든요. 그리고 힘을 꽉 줬을 때보다 이 실 잡는 것과 코바늘 잡는 거 힘을 조금 빼서 뜨개를 하면은 더 쉬워요. 저도 처음에는 너무 꽉 힘을 주고 하다 보니까 손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했거든요. 뜨개 보면은 이렇게 코끝을 조금 돌리고, 그리고 실도 여유롭게 뜨개를 하시면은 조금 손목 아픈 것이나 아니면은 이 뜨개 할 때 힘이 들어가는 것도 좀 덜 들어가니까요. 힘을 좀 빼서 뜨개를 해주세요. 이제 끝부분에 왔는데요. 여기가 이제 마지막 기둥코 올라간 곳이고 첫 번째 코예요. 여기도 한번 고정을 해주고 싶기 때문에 하나 더 연결해 주도록 할게요. 이제 연결은 끝이 났고요. 옆부분에 여기 이 부분이 조금 깔끔하지 않아서 저는 이쪽 부분도 짧은뜨기를 쭉 해 주었어요. 보여드리면은 좀 더 깔끔하게 처리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도 짧은뜨기 하나 쭉 해주도록 할게요. 한 칸 더 가서 짧은뜨기를 하나 하고요. 그런 후 옆면, 여기 이제 짧은뜨기 단이에요. 짧은뜨기 단에서는 짧은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단에서는 짧은뜨기 2개, 그리고 다시 짧은뜨기 단에서는 짧은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단에서 짧은뜨기 2개, 그리고 마지막 연결한 부분에서도 짧은뜨기 하나 더 해주고요. 그런 후 여기 옆에 있는 코에 짧은뜨기를 한 번 더 해줄게요. 그리고 실을 끊고 처리해 주면 돼요. 저는 한쪽 면을 먼저 붙였기 때문에 여기 이제 정리하고 끝나는데요. 지금 한쪽 면 붙이신 분들은 반대편 여기서부터 다시 연결을 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실 처리까지 해 주시면 되고요. 가방 연결이 끝나면은 이쪽이 이제 안쪽이기 때문에 가방을 뒤집어 주시면 돼요. 마지막은 가방 끈을 붙이는 작업을 할 거예요. 가방 끈은 짧은뜨기로 쭉 떠주시면 돼요. 저는 시작코 5개로 시작을 했고요. 짧은뜨기 쭉 57단까지 떴어요. 조금 넉넉하게 8까지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인데, 여기 이제 크기는
조절하시면 돼요. 단수를 올리면은 가방끈은 점점 커지고요. 단수를 줄이면은 가방끈은 작아질 거예요. 그런데 짧은뜨기를 쭉 하고 난 다음 가운데는 붙여줘서 조금 잡기 편하게 했거든요. 여기를 이제 짧은뜨기로 붙여줬어요. 그리고 밑부분은 붙이지 않고 충분히 가방에 연결할 수 있을 정도로 넓게 남겨두었고요. 짧은뜨기 이제 가방끈 몇 단 한번 같이 떠보고요. 여기 이제 연결하는 부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시작단 사슬뜨기를 뜨기 전에 끝실은 충분하게 남겨두세요. 이 실로 이제 가방 부분과 연결을 할 거기 때문에 짧게 남겨두시면 또 실을 따로 이제 연결해서 쓰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실을 남겨둔 상태에서 사슬뜨기 시작하세요. 사슬뜨기는 5개. 하나, 둘, 셋, 넷, 5.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붙이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접을 수 있을 정도의 길이로 사슬뜨기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하나나 2개가 되면은 굉장히 작아서 연결해도 크게 표가 안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5개로 시작을 할게요. 그리고 기둥코 사슬뜨기 하나, 기둥코 옆에 있는 코부터 짧은뜨기 해주시면 돼요. 짧은뜨기, 짧은뜨기, 셋, 넷, 5. 다시 기둥코 사슬뜨기 하나, 뒤집어서 첫 번째 코부터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넷, 5번째 코 조금 누워 있어요. 여기 잡아서 5. 동일하게 계속 똑같이 떠갈 거예요. 기둥코 하나,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넷, 5. 짧은뜨기를 이제 원하는 가방 길이만큼 쭉 떠주시면 돼요. 짧은뜨기 기초 뜨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알려드릴 건 없고요. 이제 가운데 부분 붙이는 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짧은뜨기 이제 가방끈 뜨개 다 된 거고요. 57단을 떠두었어요. 길이를 재어보니까 40cm예요. 가운데 부분을 연결을 할 건데 양쪽 10단 10단 그러니까 10단씩을 남겨둔 상태에서 가운데 부분을 연결하도록 할게요. 여기가 이제 첫 번째 단, 여기가 더 보기가 좋을 것 같네요. 2, 4, 6, 8, 10.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연결을 하면 돼요. 처음 시작 코 하나씩 양쪽에 잡고요. 단마다 짧은뜨기 하나씩을 하셔도 되고요. 일정한 간격으로 짧은뜨기를 하셔도 돼요. 규칙은 따로 없어요. 연결을 좀 이쁘게만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길이 조금 정리할 실 남겨두고 먼저 기둥코 짧은뜨기, 그 다음 코 잡고 짧은뜨기, 그 다음 저는 이제 구멍 보이는 곳에서 짧은뜨기 하고 있어요. 단마다 하나씩 하는 거죠. 여기 반대편도 동일하게 잡고 짧은뜨기, 코 10개 남겨두고 계속
짧은뜨기로 연결해 주세요. 열단 남겨둔 상태에서 이제 끊어 줄게요. 이제 이쪽 부분도 끝났고요. 양쪽의 끝실은 안쪽으로 넣어서 정리해 주시면 돼요. 이제 가방 끈만 연결해 주면 돼요. 가방 끈은 여기 끝부분에 문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바깥쪽으로 직선으로 이렇게 붙여도 되는데, 저는 모양을 조금 대각선, 지금 원형뜨기한 지금 모양과 동일한 방향으로 하는 게 좀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모양 마지막에 문이 들어간 끝부분에 바느질을 해줄게요. 그리고 반대편과 비슷한 위치에 고정을 시켜주시면 돼요. 그리고 반대편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뒤집어서 연결해 주시면은 잘못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방향도 제대로 보시고 연결해 주시면 돼요. 가방끈 연결되었고요. 가방 완성이 되었어요. 옆부분 네트 모양으로 조금 시원한 느낌이 들고요. 앞부분도 충분하게 같은 모양이 있기 때문에 조금 통일성도 있는 것 같아요. 안쪽 공간이 있고요. 입구를 조금 더 크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 10코씩 더 밑으로 내려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고요. 큰 거 넣기에는 입구가 조금 작아서 여기 이 부분을 조금 넓게 하시면은 입구를 크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시간 탬버린백 만들기는 여기까지예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편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봬요.